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자, 양정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양정철의 민주연구원의 충격 보고서, 한일 갈등 앞으로 내년 총선의 최고 호재다. 네. 이것들이 도대체 사람들입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까? 자, 한일 갈등. 네. 그런데 이제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은 효과감 분명히 자기들한테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 우리들은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그 한일 관계를 보자. 그 길하고 용일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자는데 또 일반 국민들은 또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저희 이 방송을 보는 분들하고 좀 결이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중도층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들은 안 거죠. 그래서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의 호재라고 하는데, 그런데 친일을 하면은 난 이 기회에 네. 그냥 정치권에 있는 친일 한번 네. 좀 파헤쳤으면 좋겠어요. 하도 친일친 이야기하니까. 게다가 어제 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뭐 토착 외구라고 한 무슨 저기 한국당이 누구죠? 곽상도. 네, 곽상도 의원. 저는 그것 보고 제가 굉장히 웃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자, 변호사는 누구나 변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변호사의 직업 윤리입니다. 살인자도 변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친일파의 그 변호를 맡았던 거, 변호사 A가 친일파의 뭐 재산권을 위해서 맡았다. 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변호사니까.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운동권 무슨 뭐 그럼요. 친일 뭐 하던 했던 사람이 맡았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 순간 친일 반일 뭐 이적하면서 대한민국을 아주 반토막 내는 그런 사람이 수장 아닙니까? 대통령이니까. 수장이 과거 자기들이 말했던 친일파의 변론을 맡았다? 이거 토착애구나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평범한 변호사가 그랬다면 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호사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자기 입이 있지 않습니까? 입이 있는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친일파 봐줬던 사람들, 친일파의 후손들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그럼 뭐 민주당의 홍모 씨, 네. 친일파의 무슨 귀족의 자식이고 다 나올 겁니다. 손자고 나올 겁니다. 그럼요. 네. 그때도 저기 친일파 문제가 돼가지고 다 까보자고 했더니 네. 신기남 고문 형사의 아들이고 이미경 그 헌병 갬빼이의 딸이고 다 나왔습니다. 문재인 그렇기 대통령 때문에 아버지까지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제가 덧붙이자면은 이 김지태 씨는 문재인이 왜 노무현하고 문재인이 왜 그 변론을 해줬을까?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수임료가 컸습니다. 그러면 부산 지역에서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그렇죠. 이 소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노무현이 했고 그다음에 그 보조를 문재인이 했어요. 첫 번째는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았고요. 문재인이 조세 변호사로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변호사들은 조세 변호사 그렇게 쳐주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돈만 먹는 완전히 찌질 중에 찌질 변호사거든요. 근데 두 번째 김지태의 또 다른 이 세금 못 내겠다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세금 못 내겠다고 한 상속세 못 내겠다고 한 거를 그때는 문재인이 단독으로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토착 외구라고 곽상도 의원이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찌질하니까 문재인이 이례적으로 자기가 그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왜? 나는 수임료와 그 다음에 성공 보수를 제가 바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굉장히 칭찬을 받았다. 그것만 왜 얘기합니까? 왜 친일파 김지태를 그렇게 반일 친일로 지금 먹고 사는 문재인이 왜 옛날에는 변호를 했냐고요. 바로 이게 문재인의 실체인 겁니다. 이런 뻔뻔하고 이중적인 가면, 그러고서 비싼 의자에서 그냥 100만 원짜리 안경 쓰고 또 폼 잡고 선거운동하고, 이게 문재인의 실체인 거예요. 가만히나 있어야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겁니다. 아니, 변호사라고 고유정에도 변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문재인으로서 김지태 변호했다는 건요, 고유정 변호한 것보다도 더 나쁜 짓 한 거예요. 이해찬 씨가 내년 선거는 자기가 쉽게 말해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인재영입위원 없이 혼자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양정철을 통해서 그냥 그걸 손발로 삼아서 그러니까 양정철 얹혀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정철 지금 무슨 전국 돌아다니다가 또 미국하고 어디하고 사인하러 다니고 행보가 삼성에 가고 행보가 아주 국제적이에요. 지금 양정철
아마 근데 양정철이 아마 그만두고 내년에 아마 선거 나옵니다. 장당권 선거 나오기 위해서 본인 이름팔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양정철은요 미국 가면서 뭐 또 미국에 가서는 뭐 미국 소고기 먹으면서 난리를 쳤겠죠. 근데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이 민주연구원에서 한 데에 따르면은 60% 59.4%가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걸 찬성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무기를 삼겠다는데 어저께 그 강경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지소미아를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겠다. 이게 외교부 장관이 할 말인지.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볼턴이 왔을 때 뭐 일본하고 한국 중재하러 왔다. 뭐 이 정의용이 뭐 이렇게 좀 손을 썼다. 개뿔 손을 쓰긴요. 딱 6조 원에 50억 달러의 계산서 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주 국방 하더니 이제 다 털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제 그래서 이해찬 네. 그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한다면 저는 그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소미아 한일 그렇죠. 양국 간의 정보 협정에 대해서는 그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일본 일본 내년 도쿄 올림픽에 불참은 고려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 딱 잘한 거예요. 그건 국가 운영을 해본 사람들 그건 기본적인 감이 있습니다. 네. 철부지 뭐 최재성 의원 같은 그런 철부지 아무것도 평생도록 운동권 언제면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 국가 운영 모릅니다 진짜. 그래서 그냥 흥분하면 와 하고 이슈만 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갑자기 확 또 이름들 이야기하니까 열이 받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지소미아도 예. 그냥 국가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플레드 크래프트님이 아까도 후원해 주셨는데 또 해주셨어요. 너무 네. 죄송한데 아유, 네. 한번 읽어드리죠.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자, 우린 영화 배우를 뽑는 게 아닌데 문제는 국가를 위한 고뇌가 일도 없이 국민들을 부추기는 쇼질용 간택된 바지 사장입니다. 맞습니다. 기업이 죽어나가고 자영업자가 죽어나가고 청년들의 꿈이 죽어나가도 그저 기획된 쇼만 하면 그만인 사람. 북미사일과 독도 영공 침공. 일본의 수출 규제만으로도 직무실에 앉아 24시간이 모자랄 텐데 한 줄 아는 건 한심한 이순신 파리뿐. 슬프네요. 정말 너무 저도 울컥합니다. 슬픕니다. 네, 저도 네, 슬프고 말씀을 대한민국 들으니까 국민들이 다 슬픕니다. 정말 네. 울컥합니다.